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리오데자네이로데 남남의 따뜻기가.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무슨 노래인지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주제곡 도쿄고리논도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주제곡이 너무너무 낯설 정도로 도쿄올림픽 이 자체가 현재 우리 모두에게 낯섭니다. 근데 도쿄올림픽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이 마침내 열린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국 열린다고 해야 할까요? 마침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대가 더 클 것이고 결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우려가 더 클 겁니다. YTN 스포츠 조성호 기자와 함께 도쿄올림픽의 이슈와 피플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 노래 듣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자님도? 제목이야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직접 노래를 들어본 건 처음이네요. 이게 일본 엔카의 여왕인 이시키와 사유리와 또 배우 겸 가수인 키야마 윤조가 부른 노래래요. 이게 너무 이제 일본 좀 전통 음악 같아서 전 세계인들에겐 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은 마침내 열린다고 하실래요? 아니면 결국 열린다고 하실래요? PD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그쵸. 않네요. 예, 마침내 결국 열린다? 기대랑 우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기대와 우려가 기자님은 더 섞일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가시잖아요. 네네네. 네, 언제 출국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출국을 하는데요. 이제 이틀 남았네요. 근데 워낙 주변에서 올림픽이 정말로 열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뭐예요? 예, 이게 도쿄올림픽 사전 허가증이라는 건데 와. 저희 아이디 카드 비슷한 거예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일종의 여권 같은 거죠.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올림픽 취재를 위해서. 네. 이걸 받을 때만 해도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는데 제가 어제랑 그저께 출국 전 코로나 검사를 2차례 마치고 나니까 좀 어느 정도 실감이 좀 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포츠 취재를 한 게 이제 1년이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예정대로 열렸다면은 없었을 기회인데 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직접 취재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렇네요.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주변은 역시나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마침내 결국 정말 열린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기자님 잘 다녀오시고 또 기자님 가시기 전에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좀 총정리 해주고 가시라고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네, 끝까지 일을 시키고 보내는 YTN.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도쿄올림픽 개막 7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도쿄도 현재 코로나 상황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기준 확진자 수가 3,418명이 새로 나왔고요. 도쿄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 지역만 놓고 보면 1,308명이네요.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은 건데 도쿄 지역 확진자 가운데 말씀하신 델타 변이 요즘 유행하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177명이 확인됐습니다. 올림픽 기간 거치면서 평균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2,000명을 넘을 거란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가잖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7, 8월 연휴 기간에 여행하거나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집단 감염이 각지로 퍼질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열리는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무관중으로 지금 진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좀 상상이 안 가요. 기존 올림픽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 없이 무관중 경기. 앞서 도쿄도랑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 후쿠시마 그리고 홋카이도까지 6개 지역이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중 경기 치른 지역은 미야기와 이바라키, 시즈오카 3개 지역뿐인데요. 네. 물론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하면 무관중 지역이 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OC는 이제 과거 올림픽에서 녹음된 관중 소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놀면 뭐하니에서
누구였죠? 엄정화 씨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자 4분 나와서 콘서트 하는데 관중 소리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줬었잖아요. 그것처럼. 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선수들이 관중들이 있을 때 경기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게 좀 선수들에게 좀 경기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좀 임시 방편 같은 거죠. 맞아요. 환불 원정대 맞아요. 똑똑해요 우리 조연출. 환불 원정대였어요. 그렇게 관중 소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래도 선수들을 좀 배려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IOC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진행도 많이 달라지죠. 그럴 수밖에요. 예. 아무래도 좀 그 접촉, 특히 비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그렇죠. 선수가 메달을 자신의 목에 직접 거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 뭐 국제 대회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트로피를 우승한 팀이 직접 들어 올리고 이런 장면도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직접 했어요. 메달 수여를 맡은 사람이 메달이 놓인 쟁반을 선수한테 전달을 하면 선수가 메달을 집어서 스스로 목에 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디움이라 불리는 시상대 있죠.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시상대에 설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격의 순간에 악수나 포옹으로 선수들끼리 메달리스트끼리 기쁨을 나누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바흐 위원장은 아직도 좀 희망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진 뉴스인데 스가 일본 총리에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유관중 전환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구촌 축제잖아요. 올림픽은.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해가지고 금메달을 딱 땄을 때 그 선수들의 표정만 봐도 우리 그 관중들도 너무 행복해지고 그동안에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 느껴지는데 마스크로 지금 그 표정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지금 지구촌 상황이 이러니. 거기다가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스포츠는 좀 맥주 한 잔도 하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손도 좀 잡아가면서 응원도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 안 되는 관중 없는 적막한 올림픽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적막한 올림픽이 될 것 같고 경기장에는 저희도 현지 가보면은 취재진들과 대회 관계자만 이렇게 경기장을 채우지 않을까. 저도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한번 가서 또 어떤 모습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취재하러 가서 경기 보는데도 기자님 막 환호하고 싶어도 환호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경기장 가서 환호하지는 않는데 경기 보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요. 참 기자님들 냉정하네요. 저 같으면 환호할 것 같은데 취재하시느라. 또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관중 없는 적막한 올림픽이 어땠는지 잘 경험하시고 다녀오셔서 꼭 이슈앤피플 오셔서 전해주세요. 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쿄올림픽 관련된 내용 YTN의 스포츠부의 조성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선수들의 특별 방역 조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선수들은 입국 전 96시간 이내 그리고 72시간 이내 2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 일본에 갈 수 있고요. 입국 직후에도 검사받아서 음성이 확인돼야지만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 말고는 갈 수 없고요. 네. 관광지나 쇼핑센터 이런 데도 당연히 안 되겠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은 도쿄 조직위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델타 변이가 우세한 인도와 영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오는 선수단은 더 엄격한 수칙을 적용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선수들 매일 타액 항원 검사를 받게 돼요. 침을 모아가지고 검사를 받는. 양성이 나오면 즉시 이제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출전이 금지됩니다. 선수들 경기에만 집중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상황 가운데 대회 기간 매일 타액 항원 검사 받아야 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네요. 혹시 방역 수칙을 어기게 되는 선수가 발생을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이건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은 반드시 가야 하는 장소와 이유를 나열한 그런 액티비티 플랜, 일종의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도 냅니다. 가벼운 위반이야 경고 조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정도에 따라서는 참가 자격 박탈이나 국외 추방, 벌금 등 무거운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실판이었잖아요. 야구 선수 NC 선수였나요? 네, 국가대표 충격적이었죠. 반납했죠. 네, 얼마나 그거 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텐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도쿄올림픽 참여하는 선수들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최고의 기량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네, 벌써 올림픽 관련해서 확진자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외국 선수 1명, 대회 관계자 1명 포함해서 6명 감염된 게 확인됐고요. 방역 지침을 명시한 플레이북이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벌써 26명째 확진입니다. 일본 현지인들과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큰 선수단과 동선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3주 가까이 대회를 치르기가 쉬울까 의문도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도쿄올림픽 불참한다고 했고 지금 세계 정상들도 이어서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죠. 네, 제가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서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좀 각국 정상이 없는 유례 없는 올림픽이 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네.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게 3년 뒤에 파리올림픽을 여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네네. 바이든 대통령 대신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오고요. 문 대통령도 역시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이른바 3대 현안, 일본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수출 규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논의가 포함된 한일 정상회담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도쿄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를 자국영토처럼 표시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네.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한 부분도 일본 정상과 만남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는 미정인 거예요. 그래도. 네,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쿄올림픽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우리 조 기자와 함께 정리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 일본이 계측 신기록을 집약한 스마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번 양궁에 심박수 중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뭡니까? 네, 양궁 중계 우리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맞아요. 재밌게들 보실 텐데요. 사실 너무 정적인 스포츠라는 게 세계 양궁연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궁사들이 막 포커 페이스로 서가지고 번갈아가면서 활 쏘는 모습만 중계 방송 화면에 나왔는데 승부를 다투는 선수들의 내면을 어떻게든 전달해보고자 심박수를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한 선수들 겁니다. 심장수요? 네, 이를테면은 좀 막 박빙 상황에서 네. 실수하는 선수의 심박수가 어떻게 달라지냐, 더 빨라지냐, 이런 거를 보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세계 양궁 연맹이 최근 각국 양궁 선수들에게 생체 정보 활용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양궁하면 한국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팀 이미 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심박수 측정 시스템을 훈련에 활용해 왔는데요. 양궁협회 관계자는 올림픽 실전과 비슷하게 꾸민 환경에서 훈련을 해왔는데 선수들 심박수가 내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양궁에서 금빛 명중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선수들한테 좀 잔인한 것 같긴 하는데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1등은 어떻게 해도 1등이죠. 심박수가 변하지 않았대요. 그 환경 가운데서.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양궁 대표팀이 실제로 도쿄 경기장과 완전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환경도 새소리까지 비슷하게 내면서 이제 훈련을 해왔거든요.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빛 명중 양궁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외에 다른 종목에 도입되는 신기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록을 다투는 스포츠들,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경우가 보통 온갖 신기술의 경연장인데요. 네. 이번에 모션 센싱이라는 기술이 첫 선을 보입니다. 모션 센싱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동작을 감지한다라는 의미겠죠. 육상 선수들 등번호에 이런 동작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정확한 위치와 순위를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0m나 400m 경주 같은 경우는 곡선주로를 달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수들 그 등번호에 달아놓은 센서를 통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속도를 더 높이는지 아니면 줄이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도 이제 수영장 주변에 설치된 이미지 추적 카메라를 통해서 선수별로 스트로크를 몇 번이나 더 하는지 비교할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승점을 앞두고 어떤 선수가 가장 속도를 높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기록을 재는 이른바 타임 키핑과 관련된 건데요. 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이 이제 기록 책정하는 것이 완벽에 수렴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정밀한 동작 분석을 통해서 선수들의 향후 기록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 뭐 0.00001초 그리고 아주 작은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뉘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을 적용해야죠. 체조에도 이런 기술 적용된다면서요? 네, 포즈 감지란 기술인데 선수를 수평으로 촬영해서 관절 움직임을 분석해 기술 정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판정에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와, 정말 땀 흘린 만큼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겸비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신규로 추가되는 스포츠가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일본 무예인 가라테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인 서핑과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클라이밍 이렇게 4개 종목이 새로 들어왔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제외됐던 야구가 부활했고 같은 계열인 소프트볼도 추가됐습니다. 야구.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또 프로야구가 지금 잠정 중단된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이 부분은 한국이 2008년도에 금메달이에요. 네. 그 대회 2연패를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인데요. 일단 미국, 이스라엘과 B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경기 방식은 좀 특이한데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별리그 2경기를 거친 뒤에 변형 패자부활전 형식인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본선을 치릅니다. 네. 뭐 이긴 팀은 이긴 팀끼리 계속 붙고 경기를 진 팀은 진 팀끼리 맞붙어서 올라가는 토너먼트 형식인데 어렵죠. 네. 계속 이겨서 결승까지 오르면 좋겠지만 한 번 지더라도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에 이기면 살아남아서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아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경기 방식을 택한 거겠죠. 전 뭐 100% 이해는 안 갔지만. 네, 참가 팀수가 6팀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경기를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의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 이번에 잘 돼야 또 계속해서 올림픽에 종목으로 채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대한민국의 예선 일정 그럼 어떻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일단 조별리그 2경기 나와 있는데 29일 저녁 7시에 이스라엘과 첫 경기 치르고 이틀 뒤인 31일 같은 시각에 미국과 두 번째 경기합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 중에 우리 순위가 어떻게 돼요? 1위로 나가면 제일 좋겠죠. 1위로 나가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예언 좀 해보세요, 기자님. 워낙 우리가 야구에서는 지난번 우승팀이기도 하고 강팀인데 네. 이스라엘과 경기는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경기는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역량이 달려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29일 저녁 7시 이스라엘과 첫 경기가 있고요. 이틀 뒤인 31일 미국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응원하실 준비하시고요. 축구 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평가전에서 남자 축구 대표팀인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대2로 비겼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 팬들의 기대가 지금 한껏 높아져 있는데 대표팀의 다음 일정 어떻게 됩니까? 마침 또 오늘 저녁입니다. 네. 네, 바로 여기서 넘어지면 코가 닿는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평가전 치릅니다. 김학범호라고 그러죠. 올림픽 축구 대표팀 유럽 강호 프랑스를 상대로 최종 점검하고요. 김학범호가 내일 결전지인 도쿄로 출국하기 때문에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 무대가 됩니다. 네. 개막일 하루 전인 오는 21일에는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1차전 치르고 이후 사흘 간격으로 루마니아, 온두라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올림픽 축구에서 지금까지 최고 성적 뭔지 아세요? 우리요? 죄송해요. 제가 월드컵 말고 모르겠네요. 동메달입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김학범 감독한테 저희 기자들이 이제 목표를 물어봤을 때 역대 최고 성적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은메달 아니면 금메달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고 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막내 이강인 선수도 무조건 우승한다며 불꽃 의지를 다졌는데요. 저는 축구 담당 기자로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 반 기대 반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편성부터 까다로운 유럽과 남미 강호들 피했고 조 1위로 본선에 올라간다면 대진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8강 이후엔 도쿄 한복판에서 태극전사들이 일본 격파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네. 한 영국 매체가 스페인과 브라질이 우승 다투고 김학범호는 4강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올림픽의 매력은 또 이변이니까 그렇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YTN의 실력 있는 스포츠 조성훈 기자가 나쁘지 않다. 대진운이 기대해볼 만하다 했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뭐 장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올림픽 마치고 제가 또 확인해 볼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성호 기자가 이 도쿄올림픽 관련된 여러 이슈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마침내 열린다. 결국 열린다.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저희 YTN의 이번 올림픽 타이틀이 세상에 없던 올림픽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24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1년 늦게 치러지게 된 올림픽인데요. 뭐 지금까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볼 수 없던 모습도 많을 겁니다. 네. YTN 취재팀은 저 포함해서 방송기자 2명, 촬영기자 1명이 이제 이틀 뒤면 출국을 하고요. 네. 물론 뭐 백신 접종하고 여러 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가지만 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섞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 말고도 뭐 우리 시대의 한 장면 기록한다 이런 사명을 갖고 세상에 없던 올림픽의 이모저모 그리고 취재 후기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이야기거리 찾아서 기사로도 전해드리고 또 네. 도쿄 와이로그라는 이제 저희 브이로그 코너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청취자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홍보 또 해드려야지. 도쿄 와이로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봐요? 저희 YTN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고 네. 지금 유튜브라든가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전해드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현재 있는 기자분들이 네네. 도쿄 올림픽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도쿄 와이로그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네네. 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안전을 또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알 광고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를 손꼽아 기다린 우리 선수들에게도 이게 4년을 준비하고도 1년 더 기다린 그런 간절한 기회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뭐 역사 문제, 외교 문제까지 얽히면서 뭐 선수들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았어요. 굉장히 심란한 마음 가득 안고 도쿄로 속속 출발할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선수들이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을 멋진 메달 소식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려는 의지 제가 지난주에 국가대표팀 결단식 가서 취재했는데 그랬군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청취자들께서도 우리 선수들이 후회 없이 기량을 펼치고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열띤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선수들의 선전 기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 함께 기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올림픽이 선수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조 기자 같이 언론인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지구촌 축제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훈 기자님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친 분들께 위로가 되는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의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